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이제는 정말 낯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길어진 삶 속에서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00세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도전과 기회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세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노화에 대해 좀 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를 보는 시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화를 그저 쇠퇴하는 과정으로만 봤죠.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쓸쓸한 과정이요. 하지만 요즘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안 아픈 걸 넘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고 만족을 느끼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긴 인생길에는 분명 우리가 맞서야 할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현실적인 도전들부터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볼게요. 특히 노년기에 조심해야 할 정신건강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묶어서 3D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환들이죠. 첫 번째 D는 바로 우울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인 우울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슬프다 이런 감정으로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계속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온몸이 쑤신다 이런 식으로 몸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문제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치매는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명백한 의학적 질병이라는 점 말이죠. 마지막 D는 선망인데요. 갑자기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횡설수설하는 상태를 말해요.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기도 쉽고요. 핵심은 뭐냐? 이 세 가지 D 모두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바로 이 말이 정말 위험한 사회적 편견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정작 치료가 필요한 많은 어르신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청사진을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낸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연구팀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8가지 심리적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타고난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기술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그 8가지 특성이 뭐냐면요. 활력, 사교성, 헌신처럼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또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 긍정성 같은 내면의 힘도 강하죠. 여기에다가 힘든 일을 겪고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명료한 지적 능력까지 이게 바로 성공적인 정신적 노화를 위한 청사진인 셈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도 딱 하나, 가장 핵심적인 심리 근육을 꼽으려면 저는 단연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인데요. 근데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넘어서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세 어르신들이 가진 특성, 특히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 근육을 우리도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기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신체, 사회, 그리고 감정. 이 4가지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꽉 맞물려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처럼
우리의 정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둥은 인지 훈련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키우는 거죠.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보자 같은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이 믿음은 저절로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신체 건강입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연구를 보면요, 꾸준히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몸을 움직이는 게 곧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거죠. 세 번째 기둥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뇌에 끊임없이 신선한 자극을 줘서 치매 위험도 낮추고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말 그대로 사람과의 연결은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감정 조절입니다. 화가 확 치밀거나 불안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6초 호흡법입니다.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가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혼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절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아주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럼 어떨 때 전문가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혼자서 뭘 해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기분이 계속 가라앉을 때, 이런 변화들이 느껴진다면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볼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인지 행동 치료, 또 뇌를 직접 자극하는 TMS 같은 최신 기술까지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거든요. 모두 여러분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노년기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더 깊이 성장하는 마음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일의 단단한 마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딱 6초만 깊게 숨 쉬어보기, 아니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기. 당신의 100년 이생을 위한 그 작은 실천,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